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왜 하필 지금 부동산을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통계에 따르면요, 부자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의 역사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의 개념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한 투자 자산의 역할이 강하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투자 측면에서 글로벌 고자산가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은 대략 17.9% 수준이에요. 뭐 20%가 좀 안 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요, 무려 36%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2배 정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통계로 본다 하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자들의 역사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이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략 17.9%예요. 그런데 한국은 대략 36% 정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일본 어느 나라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큰 거지요.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땅이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개발과 발전이 되어 왔겠죠. 그런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물론 예전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하나, 부동산은 고수익이면서도 저위험 자산이냐 라는 걸 통계로 좀 보겠는데요. 다양한 투자 대안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을 걸로 생각하는 자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부자들의 대답은 상당히 의외였어요. 가장 높을 거에 대한 자산 봤더니 국내 부동산이 대략 4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요. 위험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대략 53.1%까지 증가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자들은요,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해외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국내 부동산이 유망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돈도 많고 정보가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정말로 고수익 저위험 자산인지를 우리가 한번 통계를 통해서 방금 보셨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기관에서는요. 여러분 KB금융지주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에게서 부동산은 수익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 인식된과 동시에 손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라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부자들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 못지않게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부동산에 대한 생생한 정보나 지식이 우리들의 여유롭고 부유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통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 비중을 보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1.3%에서 86.4% 정도까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요, 다른 나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어떤 나라랑 비교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동안에 다른 자산보다는, 즉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접근이 용이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요, 이러한 가계자산 구성 비중에 대한 기관의 분석을 보시면 역시 이제 이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자료인데요. 은퇴연구소 자료입니다. 꽤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쪽 자료를 봤더니,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의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한 실전적 선행학습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언제까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운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에 맡기는 기존의 방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 학습과 전문가의 조언,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음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명하게 할 수 있다. 즉 어떤 부자도 부동산하고 무관한 부자는 별로 없다라는 점이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 현대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대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문제죠. 역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까 이제 보셨던 그래프예요.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특징 및 시작점에서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과 한국의 가계자산 구조를 비교 분석했더니 한국의 가계자산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무려 51.3%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가장 높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나 네덜란드, 미국,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국의 가계자산 가운데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이죠. 그 이야기는 투자 목적으로 여유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겠는데요. 13.5%로 비교 대상 4개국 연평균이 대략 4%인데 무려 3.4배 정도로 높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가계는 거주주택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대략 32.3%로 호주, 미국, 영국, 네덜란드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에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가계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주주택 말고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택이라든지 여유주택 아니면 토지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랬을 때 거주주택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역시 땅을 가진 분들이 제일 많네요. 다음으로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 비주거용 건물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분들은요, 토지나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 때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계속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것이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미래에셋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자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데다가 비교적 가계자산 구성이 이제 부동산에 다시
자산 수익률을 높았던 데다 부동산 보유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성장 고령화 시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응해 노후를 준비하려면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구성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통해 은퇴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죠. 여러분, 부동산은 막상 팔려고 할 때는 잘 안 팔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급매를 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인 부동산의 적절한 매도 타이밍과 낮은 환금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아니면 가격 예측 또는 지역별 거래 동향 등을 파악하여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점에 대한 실전적 지식을 쌓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성공을 부르는 실전적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은요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가 사실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죠. 예컨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라든지 다른 유럽권과 미국과의 마찰, 일본과 우리의 마찰 등등 대단히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되게 있죠. 그 다음에 사회 또는 제도가 안정화되고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제도권, 예컨대 대학 교육만 가지고는 부와 소득의 획기적 증가 또는 계층 상승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실무적이고 실전적인 부동산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시대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실전적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최근의 주식시장은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 또는 동주화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에 따라 주가가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즉, 변동성이 많다는 이야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제 주식은 점점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 상황이 현재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까지 부동산에 대한 공급 규제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수요를 억제하다 보면 남아있는 돈들이, 즉 유동성이 언젠가는 투자처를 찾게 되겠죠. 또한 계속해서 공급 규제를 하다 보면,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부족한 공급량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예측하고 어떤 쪽의 투자가 비교적 접근도 쉽고 안전한 투자일 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공부하기도 쉽고요, 안전한 투자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여러분들께 맡겨야 되겠지만, 역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서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부동산이 가장 유력하고 접근 가능한 대안이다 라고 저 주영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도요, 주식보다 분명 안전자산이지만 예전처럼 그저 사두면 오르는 시장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공부하고 오르는 지역 또는 가치 상승이 가능한 용도의 부동산을 찾는 지식, 안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재테크 닥터 주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